한국 음식에 뭐 거의 빠지지 않는 재료, 바로 양파죠.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짜장면 먹을 때 없으면 정말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와,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양파에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얼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생양파는 위장의 독이다, 반드시 익혀 먹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양파의 진짜 효령은 생으로 먹을 때만 나온다고 주장을 해요. 정말 흥미로운 충돌 지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리 식탁의 감초, 이 양파의 논쟁적인 두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뭘까요?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양파를 어떻게 먹는 데 최선일지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또 굉장히 실용적인 주제입니다. 사실 이 논쟁은요, 양파 속에 들어있는 두 명의 슈퍼스타 영양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바로 퀘르세틴과 알리신입니다. 이 둘의 성격만 딱 알면 왜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논쟁을 어떻게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퀘르세틴과 알리신이라. 보통 한 가지 음식에는 좀 일관된 섭취법을 권장하잖아요. 뭐 뜨겁게 먹어라 혹은 차갑게 먹어라. 그런데 양파는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걸까요? 이 두 성분이 뭐 예를 들면 한 명은 뜨거운 걸 좋아하고 다른 한 명은 차가운 걸 좋아하는 뭐 그런 사이인가요? 하하, 거의 정확한 비유입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열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먼저 퀘르세틴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줄여주고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인 셈이죠. 혈관 보디가드라니 아주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런데 이 보디가드는 열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아주 좋아합니다. 퀘르세틴은 열에 굉장히 강해서요. 굽거나 볶아 놓은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아요. 심지어 한 자료에 따르면 기름에 볶았을 때 생으로 먹을 때보다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열을 가하면 퀘르세틴이 세포벽 밖으로 더 잘 빠져나와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퀘르세틴의 효과를 최대로 보려면 오히려 익혀 먹는 게 유리하다는 거군요. 그럼 다른 한 명, 알리신은 정반대 성격을 가졌겠네요. 맞습니다. 알리신은 열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 알리신이 양파 특유의 맵고 아린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사실 처음부터 양파엔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황화알릴이라는 형태로 얌전히 있다가 우리가 양파를 썰거나 다질 때 세포가 파괴되잖아요. 그때 효소랑 만나면서 알리신으로 변신을 하는 거죠. 이 알리신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또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변신하는 영양소라니 재밌네요. 그런데 열에 약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뭐 살짝 데치는 정도도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주 민감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섭씨 70도 이상만 되어도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요리하는 온도를 생각하면 볶거나 끓이는 순간 알리신의 효능은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이 강력한 항균 효과나 혈액순환 효과를 원한다면 익혀 먹는 건 좀 아쉬운 선택이 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열을 받아야 더 강해지는 퀘르세틴, 그리고 열을 받으면 사라져버리는 알리신. 양파 하나에 이렇게 상반된 성질의 영양소가 같이 있었다니. 그럼 먼저 익혀 먹는 쪽의 주장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죠. 알리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양파를 익혀 먹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점은 정확히 뭔가요? 가장 큰 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퀘르세틴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혈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현명한 선택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함과 맛입니다. 안전함과 맛이요. 익히면 더 맛있어지는 건 알겠는데 안전하다는 건 무슨 의미죠? 생양파가 위장에 줄 수 있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 자료에서는 위장이 약하거나 50대 이상인 분들한테 생양파가 독이 될 수 있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생양파의 자극적인 성분 때문입니다. 알리신을 포함한 이 성분들이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서 속쓰림, 위염, 심하면 위산 역류까지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식당에서 생양파 좀 많이 먹고 나면 속이 좀 알릴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것 때문이었군요. 특히 공복에는 정말 피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프록탄이라는 성분을 지적합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생양파를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트림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면 증상이 훨씬 심해질 수 있고요. 그렇군요. 위험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익혀 먹을 이유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맛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양파를 볶으면 나는 그 달콤한 맛, 거기에도 비밀이 숨어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화학적 변화인데요.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 중 일부가 열을 받으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새로운 성분으로 변해요. 그런데 이 성분의 당도가 설탕보다 무려 50배에서 70배나 높습니다. 50배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요리할 때 양파를 오래 볶아서 단맛을 내는 게 그냥 양파의 수분이 날아가서 단맛이 웅축되는 게 아니었던 거네요. 아예 새로운 엄청나게 단 물줄이 만들어지는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캐러멜라이징 효과도 물론 있지만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생성이 양파 볶음의 그 깊은 단맛과 풍미의 핵심 비결인 거죠. 그래서 위장에 부담도 안 주고 소화도 잘 되게 만들고 맛까지 좋게 만드니까 익혀 먹는 것의 장점이 아주 뚜렷한 겁니다. 와, 위장 자극 문제부터 단맛의 원리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익혀 먹는 게 거의 정답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도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그래도 생으로 먹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쪽이 있었단 말이죠. 퀘르세틴 흡수율을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지켜야 할 만큼 생으로 먹었을 때만 얻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그게 바로 그 열에 약하다던 알리신의 힘이겠군요. 네, 바로 그 알리신의 힘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생으로 먹는 쪽의 핵심 주장입니다. 알리신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천연 항생제 역할, 즉 항균 효과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양파는 대장균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세균뿐만 아니라 좀 더 특별한 균에도 효과가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위궤양이나 위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강조해요. 이런 강력한 항균 효과는 오직 열에 파괴되지 않은 살아있는 알리신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죠. 헬리코박터균까지요? 와,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효과인데요. 또 다른 효과도 있죠? 물론입니다. 혈액과 관련된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죠. 실제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흥미로운데요. 8주 동안 매일 생적양파를 섭취하게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정말 신기하네요. 매일 생양파를 먹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거군요. 하지만 역시 문제는 그 매운맛이랑 위장 자극이잖아요. 생으로 먹고는 싶은데 속이 쓰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 같은 건 없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 자료에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미학을 활용하는 겁니다. 양파를 썬 뒤에 바로 먹지 말고요. 실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썰어놓고 그냥 기다리라고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죠? 양파에 잘린 단면이 공기 중에 산소랑 접촉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이때 매운맛을 내는 황화합물 중 일부는 날아가고 몸에 유익한 효소는 더 활성화되면서 알리신 생성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매운맛과 위장 자극은 조금 줄어들고 건강 효과는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와, 썰어서 기다리기. 정말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이네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혈관 건강과 소화 편의성을 위해 익혀서 퀘르세틴을 잡을 것이냐, 강력한 항균과 혈액순환 효과를 위해 생으로 알리신을 잡을 것이냐, 이거 마치 무협지에서 두 개의 절세 비급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하하,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맞춤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서 당신의 몸 상태와 건강 목표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 드디어 결론이군요. 제가 만약에 위가 좀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라면 어떤 비급을 선택해야 할까요? 망설임 없이 익혀 먹는 비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속쓰림이나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거나 평소 소화기가 약한 편이라면 혹은 위 점막 보호가 중요해지는 50대 이상이라면 생양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양파조림, 양파볶음, 양파구이, 양파를 넣은 된장국처럼
다양한 요리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퀘르세틴을 섭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위장이 약하다면 무조건 익혀서 먹는다. 명확하네요. 그럼 반대로 저는 소화도 잘 되고 위장도 튼튼한데 요즘 면역력이나 혈액순환이 좀 걱정된다면요. 그렇다면 생으로 먹는 비급을 수련해 볼 만합니다. 소화에 전혀 문제가 없고 강력한 항균 효과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생양파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얇게 썰어 넣거나 고기 먹을 때 쌈장에 곁들이는 식으로요. 단 2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위가 튼튼해도 공복에 먹는 건 피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썰어서 15분 기다리기 팁도 꼭 활용하시고요. 좋습니다. 결국 내 위장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건강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들을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생이냐 익힌 것이냐의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양파의 잠재력을 100% 끌어내는 숨겨진 비법들이 더 있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이걸 모르면 양파의 진짜 가치를 절반 이상 놓치는 셈이죠. 3가지 핵심 비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입니다. 껍질요. 그 갈색의 바삭바삭한 껍질 말인가요? 저는 항상 쓰레기통으로 직형했는데 제가 뭘 잘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혈관 청소부 퀘르세틴은 양파의 하얀 알맹이보다 껍질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요, 양파 알맹이보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20배에서 30배, 퀘르세틴은 무려 4배나 더 많다고 해요. 우리가 영양의 핵심을 그냥 버리고 있었던 거죠. 4배나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그 껍질을 어떻게 먹어야 하죠? 그냥 먹기에는 식감이 좀... 물론 그냥 먹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활용법은 다양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육수를 낼 때 깨끗이 씻은 껍질을 함께 넣고 끓이는 겁니다. 퀘르세틴은 열에 강하니까 영양소가 국물에 잘 우러나오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뒤에 믹서로 곱게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가루를 라면이나 찌개 끓일 때 조미료처럼 쏠쏠 뿌려 넣으면 감칠맛과 더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껍질 가루를 조미료로 쓴다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건 당장 시도해봐야겠습니다. 그럼 2번째 비법은 뭔가요? 2번째 비법은 제대로 써는 법에 있습니다. 혹시 양파를 썰 때 유난히 눈물이 많이 날 때랑 덜 날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양파가 맵고 안 맵고의 차이인 줄 알았는데요. 써는 방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파를 보면 세로로 결이 나 있잖아요. 이 결 방향대로 써는 게 아니라 결을 끊어내는 방향, 즉 수직으로 썰 때 양파의 세포 조직이 더 많이 파괴됩니다. 세포가 많이 파괴될수록 우리가 원하는 알리신 생성이 훨씬 더 활성화되는 거죠. 눈물 나는 성분도 더 많이 나오지만 건강 효과는 극대화되는 겁니다. 와, 써는 방향 하나로 영양소가 달라진다니 요리가 아니라 과학이었네요. 알리신을 원한다면 결의 수직 방향으로 썰어라. 마지막 3번째 비법은요? 3번째 비법은 기름과 칡물되게 하라입니다. 양파를 익혀 먹기로 했다면 물에 삶거나 데치는 것보다 기름에 볶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퀘르세틴을 포함한 양파의 유효 성분 중 일부는 지용성이거든요. 기름과 함께 조리할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분이 날아가면서 달콤한 프로필 메르캅탄이 응축되어서 풍미도 최고가 되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늘 식탁에 오르는 흔한 식재료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먹고 어느 부위를 쓰고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효능이 이렇게까지 달라진다니.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내 위장 상태를 먼저 살피고 위가 약하면 익혀서 껍질과 함께 퀘르세틴을, 위가 튼튼하면 생으로 썰어서 기다렸다가 알리신을 섭취하라가 되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제 양파 하나를 먹더라도 당신의 몸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셈이죠. 더 이상 맹목적으로 뭐가 좋더라? 이걸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양파를 그냥 요리의 부재료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한 맞춤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훨씬 더 소중하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흔한 채소 하나도 조리법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혹시 지금 당신의 주방에 있는 다른 평범한 식재료들, 예를 들어 뭐 마늘이나 당근, 감자 속에도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껍질이나 써는 방향 혹은 가열하는 시간 속에 놓치고 있는 엄청난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우리 집 부엌을 새로운 눈으로 탐색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